네, 안녕하세요. 이명호입니다. 오늘까지가 상반기죠. 내일부터가 하반기인데 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 하반기는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상반기에 그것이 결과가 나오고 물론 7급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하반기 시작할 즈음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전년도 이 하반기가 제일 중요한 기간입니다. 딱 그 앞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또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아주 큰 거예요. 오늘 그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 시작하시면은 빈틈이 없을 겁니다. 또 뭔가 이렇게 잘못 선택했다가 바꿀 그럴 겨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으시고 또 여기 뭐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들보다도 그 설명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잘 적어 가셔가지고 그거대로 잘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국사가 요즘에 좀 길게 나오고 있고 또 어렵게 나오고 있고 그래요. 요건 지금 올해 국가직 시험지인데 3면 나왔죠. 근데 물론 지난주에 봤던 서울시는 2면 나왔습니다. 2면 나오거나 3면 나오거나 이건 또 게임이 좀 다른데요. 좀 길게 나올 때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자료 제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제 사지선다로 나오는 이 한국사 시험에 그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걸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예. 요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는 뭐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 해석이 없는 그런 문제고 요거는 자료가 있는 이런 문제인데 자료가 있는 문제가 맞나요? 없는 문제가 맞나요? 지난주에 봤던 서울시 문제는 자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매우 이례적이죠. 그래서 서울시 문제를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쉬웠다 그런 거예요. 자료가 몇 개 없으니까 쉬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게 쉬운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그의 어려웠던 그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우리가 실수 없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올해 국가직에서 나왔던 비중인데요. 20문제 중에서 11문제가 자료 제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엔 자료도 원문 가까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하지만은 사실은 이 11문제에서 어려운 게 나오지 나머지 것들은 잘 맞추죠. 그러니까 결국 당락, 승패를 결정짓는 문제가 이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직에서 한 문제 정도 좀 덜 나온 것이고 작년 국가직 지방직, 올해 지방직 보면 보통 한 12문제 또는 그보다 더 이상 그렇게 자료 제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 문제인데요. 네. 요즘엔 제일 많이 보이는 시험에서의 단어가 바로 다음입니다. 다음. 여기 있잖아요. 다음. 다음 인물, 다음 단체, 다음 국가. 그래서 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이 뭔지는 이걸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료 전체에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여기서는 네 번째 줄에 있는 적산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적산원이 뭡니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죠. 산둥반도 적산촌 법화원을 적산원이라고도 하는데 장보고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답이 1번, 2번, 3번은 장보고고 4번은 웅천주도독 김원창이다 이래가지고 4번을 고르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장보고 문제인데 잘 보세요. 장보고 문제인데 장보고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위에 박스가 장보고인 줄 알고 밑에 장보고가 아닌 걸 고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에 두 문제 있는 거죠. 한 문제에 두 개의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점점 고난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김음돌의 반란이 일어났고 또 달구벌로 천도 시도하려고 했던 왕.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다음 왕 그랬죠. 다음 왕이 신문왕인 걸 알아야 밑에 있는 국학 설치를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 옛날식의 문제 또는 최근에 나왔던 그 서울시의 일부 문제는 이랬습니다. 김음돌의 반란 언제 일어났니? 신문왕. 거의 이 정도 수준이죠. 달구벌 천도 시도 언제 했니? 신문왕. 그걸로 문제가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문왕이 주인공인데 신문왕은 빼버리는 거예요. 이 메인 개념을 빼버리고 서브 개념 두 개를 가지고 하나가 문제, 하나가 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반만 알면 결국 틀려요. 신문왕에 대해서 국학이라는 학교 설치한 것만 알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위에 것도 알아야 풀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객관식이 더 독한 거예요. 주관식은 뭐 논술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 점수라도 주는데 이건 부분 점수가 없죠. 그래서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쉽다라고 하는 건 시험을 모르는 얘기예요. 객관식이 훨씬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3번인가 4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하다가 3번 골랐는데 4번이 답이면 그거는 빵점이죠. 반점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하다가 말면 결과적으로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그게 바로 객관식이죠. 그래서 객관식은 70%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70점이 나오지 않아요. 70%의 이해를 하고 있으면 40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을 공부하다가 처음에 많이 지치는 거예요. 점수가 안 오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점수가 갑자기 점프하는 시기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다가 또 한번 점프하고.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최근 시험 문제인데요. 현장에서 만나게 될 표현으로 공부하라는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국가의 일꾼이 되는 시험이고 여러분의 직업을 구하는 시험이고 나중에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 아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대강 내용을 보고 현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현장이 어디입니까? 시험장이겠죠. 시험장에서 보게 될 그 표현을 외우고 들어가서 매칭을 해가지고 풀어야지 그냥 알고 있는 또 다른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가서 이게 그건가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맞춰보는 거는 매우 위험천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나오면서 다들 뭐라 그래요? 아, 그게 그거였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냐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데.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 좀 긴 표현이지만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 이런 걸 이제 한 단어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의 구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 시간에 또 문제풀이를 하면서 계속 이런 문구들을 외워가지고 가서 매칭을 시키는 거죠. 만약에 민영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민영환은 을사조약때 자결을 했는데 공부를 대강하는 분들은 민영환이 을사조약 때 자결했다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외워요? 영환은 죽어도 죽지 않고 라는 유서의 문장이 나오면 평민의병장 등장을 골라야 되겠다 그렇게 외우죠. 시험에 나오는 표현을 외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표현을. 공부를 대강하는 친구들은 옥전은 가족 공동 무덤이 있다 그렇게 외우지만 우리는 어떻게 외워요? 옥전은 감회장을 하였다가 못 가게 안치하는 나라이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맞습니까? 예. 시험장에 가서 직접 볼 수 있고 점수화되는 그런 표현으로 외워야 되는데 아직도 5년 전에 그런 공부 방식으로 아직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바뀌면은 공부 방법도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1점 차이로 떨어졌다, 아깝게 떨어졌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깝게 떨어진 거는 엄청난 차이고 그 아깝게 떨어진 걸 극복해내려면 조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 기초를 제가 많이 강조하냐면 시험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시험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만 풀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것만 지엽적인 것만 공부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하면 응용해서라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첫 시간에 강의 이름을 알려드려요. 산에서는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평야를 끼고 있는 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 강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흐르고 있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강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 동안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산강유역에 남아있던 마한세력 이러면 그것이 뭔지가 구체적으로 영산강유역에 남아있던 마한세력이라면 요 끝에 있는 마한세력이겠구나. 거의 망한 마한이겠구나. 근초광이 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산강이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못 풀어요. 물론 광주, 나주, 목포에 사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위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외워야 돼요. 저거는 초딩들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수준 높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종, 태세, 문단세, 조선은 좀 하시는데 태정강 시작해보라고 하면 나중에 하겠죠. 태정강, 경성목 쭉 해서 이제 목전, 공우, 창양까지 가는데 우린 이것을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면
명종 몇 세기입니까? 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종 무슨 시대입니까? 그럼 고려 중기다, 10세기 중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세기까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좀 큰 목숙신렬도 외워야 되거든요. 목숙신렬은 모두 세기를 넘어가는 왕입니다. 9세기, 10세기 넘어가는 왕이니까 그 앞에는 9세기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공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를 닦는 것부터 공부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또 우리는요, 결국엔 암기가 우리의 무기인데, 암기가 재미없고 암기가 힘들고 그래서 암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암기는 조건이 있는데 암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만 암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암기의 대상 자체가 내 마음을 끌어줘야 암기가 되는 거지, 얘는 싫은데 내가 이걸 가져가겠다, 이게 안 돼요. 잠깐 들어갈 수 있어도 시험장까지 못 갑니다.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암기의 대상 자체가 참 맛있는 음식처럼 그렇게 잘 조리가 되어야지 돼요. 생쌀을 끝까지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의 대상들을 잘 조리하는, 그래서 재미있는 암기식도 만드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하는, 그래서 창의력이 있어야 공부가 잘 되죠. 근데 그거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3세기에 중국에는 위나라가 있었고 고구려에는 동천왕이 있고 백제에는 고유왕이 있는데, 그럼 3세기에는 어떤 역학구조가 있는가? 위동고,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위동고, 우리는 안 가요. 에? 위동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 이거 예시가 적절치 않았나 보다. 네. 저는 또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오버해서 하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300점, 400점짜리 정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공부는 낭비다. 공부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공부하고 시험장 가가지고 요만큼 써먹고 다 버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요만큼 공부해서 그게 적중하길 바라니까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태도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리고 가서 조금 써먹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한 번에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렵게 공부하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객관식을 준비하시려면 준비할 때에는 주관식이 더 어렵죠. 준비할 때. 그래서 객관식을 준비할 때는 주관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심화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또 대부분 쓰는 연습들을 또 해요. 주관식으로. 쓸 수 있으면 반드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훈련 과정은 더 독해야 돼요. 실전보다.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여기 15분 거리에 국립중앙박물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같이 가는데 100장 깜지 쓰는 것보다 잠깐 가가지고 한번 보고 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뭐 저랑 같이 가셔도 좋고 또는 따로따로 이렇게 가셔도 좋은데, 이왕이면은 수요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까지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도 좀 늦게까지 하나요? 근데 토요일에는 초딩들이 많아가지고 밟혀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수요일 날 좀 이게 시간이 넉넉할 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투자하는 게 몇 주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효율적으로도 하시고 사실은 그렇게 좀 재밌게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너무 지치고 이러면은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는 공부할 때마다 좀 힘들면 여기 버스 타고 한 번이면 가거든요. 가가지고 한번 박물관 가서 보고 오시고 또 와서 또 공부하시다가 하시고, 또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 전체 그 커리큘럼 맞춰서 저도 하고 있는데요. 기본 이론 다음에 심화 이론 하고 있고 기출 문풀, 단원법 문풀,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기본 이론은 매달 엽니다. 그리고 심화 이론은 한 번 한 번 열고 한 번 안 열고 한 번 안 열고, 그래서 2개월씩마다 열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 이론은 한 번 듣고 나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실강이 계속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그 인강 있잖아요. 인강 갖다가 계속 이렇게 돌리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각자 공부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틀어놓고 좀 빠른 속도로 그 속도대로 쭉쭉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복습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치지도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이거보다는 누가 이렇게 끌어갈 때 거기 몸을 맡기고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 수업을 그래서 잘 활용하시는 것이 공부를 쉽게 하고 또 빨리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도전하시는 것 자체, 제가 상당히 그냥 여기 오신 분들 자체를 전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뭐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에 많이 젖어 있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혼돈에 빠져 있는 이런 청년 세대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 이 학원도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